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동안 2, 3년에서 강의했던 내용 중에서 수의전액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내용을 제가 중요한 얘기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2, 3년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거를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제가 좀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을 오시는데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까지보다 오늘 시간하고 다음 주 목요일 두 시간이 가장 중요하니까 한번 좀 같이 생각을 좀 모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두 가지입니다. 수의전을 이제 알고 계십니다. 네, 수의전에. 그래서 수의전에 지금 주민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사실은 수의전은 가장 핵심이고 앞으로도 핵심이 될 거라고요. 그래서 수의전을 제가 알시기에 간단히 보겠어요. 그래서 오늘 그 내용만 들으시면 전체 아웃라인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의전이 뭐냐 하는 거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수의전이 어떻게 그동안 흘러왔는지에 대한 것을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왕건 공산이 수의전에 있었습니다. 조선 초기에. 그래서 지금 왕건 공산이 얼마큼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 수의전에서 왕건 공산을 안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왕건 공산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걸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제는 우리 마을 내가 만들어가는 주제는 제가 2, 3년의 비전을 여러분들 동의하시니까 하나 만들었어요. 네,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나중에 거기를 여러분들이 또 참여하실 수 있을 거 얼마든지 일단 제가 인물하는 말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지역 발전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이거 우리 2, 3년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한 두세 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현황과 문제점은 제가 그냥 여러분들하고 저녁자리 할 때 이렇게 들은 얘기로 그냥 간단히 정리했기 때문에 다음 주 목요일날 여러분들 내용 많이 채워주셔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활용 방안 모색은 새로운 게 아니라 그동안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시던 내용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한 6가지, 8가지 이렇게 제가 했어요. 한번 보시고 다음 주 목요일날 그 내용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분들이 왜 나서야 하는지, 바쁘신데 이렇게 사실 바쁘신 분들은 모든 것을 참 죄송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분들이 왜 꼭 나서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수의전을 한번, 수의전이 뭐냐 이런 내용입니다. 수의전은 조선이 만든 고려의 종류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수의전 원래 필수가 수의전이 아니고, 고려 종류는 개성에서 고려가 시작이 되면서 개성의 종묘를 만들어서 이미 있었어요. 근데 고려가 나가고 조선에 들어서자마자 그게 첫 해에 바로 남항사로 왕건의 제사를 지내고 파라기를 결정했어요. 예, 그게 수의전의 시작입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왔을 때도 고려 태조묘, 그러니까 사당묘자거든요. 사당을 만들어서 시작을 했지만 수의전이라고 그때 이름 붙여준 건 아닙니다. 예, 그리고 한 22년 지난 다음에 이제 수의전이라고 붙여준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쭉 이제 내려온 것이 지금까지 봄, 가을로
제사 지내는데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왕건 고려 태조에 제사 지내는 것은 1000년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숭의전의 문제는 뭐냐? 네 왕과 왕권을 포함한 네 왕과 그리고 16 중신들, 고려 중신들 이렇게 제사를 모시고 있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현재 뭔가 진행되고 있는 고려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그러한 것은 유일합니다. 신기전에서 동방으로 제사를 유일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아까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숭의전은 지금 현재 보시면은 고려 1년도라고 해서 조선이 들어서자마자 한양이 아니고요. 개경이 있었습니다. 1390년. 거기서 고려 종교가 있으니까 고려 왕들에게 제사 지내는 사당이 있었으니까 그걸 폐쇄시킵니다. 그리고 왕건의 사찰이 원찰이 있었던 숭의전에 거기다가 제사 모셔라 이렇게 하면서 계속 있는 걸 폐쇄시킵니다. 그러면서 갈 때 어떻게 하느냐? 왕건 동상도 글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492년에 우리 안암사에서 왕건의 제사 지내면서 그 해에 고려 동상도 왕건의 동상도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제사를 지내느냐? 왕씨의 후손인 왕이라고 하는 분으로 가서 마정군을 너한테 줄 테니 가서 제사를 모셔라 이런 식으로 해서 1392년에 그렇게 결정합니다. 그런데 한양으로 천도하는 거는 1394년 2년 뒤에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태조 이성계가 개성에서 이제 수도로 삼고 하려고 한 거죠. 1392년에. 그러니까 어쨌든 고려 종묘를 우리 지금 나전에 있는 안암사로 옮겨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다음에 제사를 지내다가 한 10년, 한 5년, 10년 지내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별도로 이렇게 사당 같은 걸 조그맣게 하나 지었어요. 그리고 고려 왕을 모셔야지. 나머지 그래서 8왕을 모셨습니다. 그러다가 세종이 들어서면서 이제 조선이 어느 정도 조금 안정이 되니까 아니 조선도 지금 고려 정부에 5대 왕을 모시고 있는데 8명의 왕은 너무 많다. 또 합리적이지 않다. 그래서 그럼 1명으로 줄여야 된다.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유교시기에 조선 사회가 좀 안정이 됐으니까 그 전에는 영정입니다. 영정, 그 다음에 동상 이런 게 고려 시대에는 거기에다가 제사를 지냈는데 이제 조선 유교 사회가 들어오니까 영정도 필요 없다. 그래서 영정도 대부분 없습니다. 완전히 없애지는 않고요. 대신 이제 안암사의 영정 하나를 그대로 있죠. 그런 상태에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위패가 잘못됐어요. 그냥 위패, 저희 그 위패입니다. 이게 패할 패자가 아니고 이렇게 나무 패자 그겁니다. 그래서 위패로 전부 바꾸도록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4네 왕이지만 그 위패가 4개니까 왕 위패가 4개니까 4왕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왕건의 제사만 지내다 세종 들어와서는 이제 조금 이제 체계를 잡는 거죠. 그 다음에 세종이 죽고 나서 바로 다음에 어떤 일이 되느냐 이제 바로 숭의전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좀 허름하고 작으니까 그 제사 지내는 모습 조금 살아나는 피해갔고 그 다음에 이름도 이제 임금이 머무는 의미에서 전이라는 걸로 격상시켜서 숭의전이라는 이름을 붙게 붙입니다. 그러니까 1452년도에 숭의전이라는 이름을 이제 붙이게 되고 그 다음에 나정현도 이거는
군이라고 하는 게 맞다 해가지고 그 당시 인구가 많이 살고 있지 않았지만 아주 군이라고 발상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그 고려 시대 때 나라를 구한 그런 그 신하를 16을 선정을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순위적 체제가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1492년에 고려가 들어서서 한 60년 만에 이제 순위정이라는 이름으로 장사하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 가격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요. 아까 좀 말씀드린 빠진 게 뭐냐면, 순위정이라고 이름 지으면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왕순례라고 하는 그 보고 제사를 맡아 하신다 하는 거를 순위정이라는 이름을 정할 때 그때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 묘소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고개 나와서 고개 있는 게 꺾어져 있는 고개 그분 계시죠? 그렇게 하고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서 그 이후로는 왕의 행사가 있을 때 그분들을 초빙해야 되거든요. 근데 왕씨들을 초빙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예를 지내는 사람들이 이제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왕씨 후손들이 했던 게 아니라 그런 때 중종 때부터는 조금 소를 치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체계가 완성이 됐으니까 소에 그러다가 이제 임진왜란이 지나고 그 다음에 보면 인조 때 예방 시대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제사를 지내는 관리입니다. 그거를 파견해가지고 그 사람이 다시 제사 지내고 그러니까 결국은 또 한 100여 년 정도는 제사라는 소홀히 했던 거죠. 그리고 또 영조 때는 또 건물이 너무 조금 허름하니까 또 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관리를 하면서 또 제사를 지내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1789년 정조 때 또 한번 대대적인 수리를 합니다. 그런데 수리 그 당시에 그 마정 부지였던 분이 한문홈이라고 지금 그 암벽 벽에 암벽에 글씨 지을 쓰신 분이 바로 저분입니다. 한문홈. 그러니까 정조 때 좀 새로 이제 수리를 해서 좀 단장이 되어 있으니까 마정 군수가 감회가 새로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시로서를 줘가지고 아마 그것도 책에 나와서 목소리를 줄 수가 있었는데 암가를 해가지고 효과가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수익성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가 참 좀 허무하다. 그렇게 화려했던 고려가 지금 이렇게 흔적도 없고 좀 사라지고 있었는데 어쨌든 또 다시 이렇게 증축을 했니 또 참 역사라는 게 참 허무하구나 이런 거를 이제 노래하는 그런 글입니다. 자, 그렇게까지 그 정도 하다가 일제시대 때도 제사를 계속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한국전쟁을 맞이하죠. 한국전쟁을 맞이했는데 한국전쟁 중에 다 없어져 버렸어요. 건물도 없어지고 거기에서 명령도 없어지고 아무것도 터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분이 뭐냐면 그 진술하시고 보면 그 당시 캐나다군이 주둔해야 합니다. 그러고서 이제 여기 사는 주민들 전부 이제 여기서 전쟁을 해야 되니까 다 이제 임진강 넘어가 다 이렇게 모셔서 왔는데 그때는 영국군들이 전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와보니까 불타고 아무도 없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그 당시에 캐나다군이 주둔했고 아마 영국군이 전투를 이제 본격적인 작전을 다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민들 다 거기서 떠나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식이 되는지 모르지만 저게 전부 다 붙어서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1971년에
전쟁이 나고 한 20년은 지났죠. 나라에서 수기전 지라고 하는 건 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수기전 터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래서 그거를 국가문화재로 사적으로 지정하는 건물이 아니라 그 터를 그렇게 해놓고 한 2년 뒤에 왕씨 후손들이 뭐라고 할까요? 대웅전처럼 수기전에 보면 수기전 해가지고 안에 큰 본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관리를 하세요. 왕씨 후손들이. 그 다음에 서울에 시하고 영천군하고 경기도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그 뒤에 배신청, 이양청 이런 것을 짓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1986년도에 모든 공부가 마무리됐다.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짧은 내용은 이따가 제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좀 말씀드리는데 좀 이해하시겠어요? 네. 저도 무슨 이렇게 교수님들 얘기하면 너무 어려워가지고, 네. 그래서 아주 알기 쉽게 잘 정리했고, 이 교재도 여러분들 드릴 거예요. 가지고 시간 나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왕건 동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왕건 동상 말씀드립니다. 자, 왕건 동상을 932년에 왕건이 나라를 세우죠. 그 다음에 20년을 지나면서 이제 왕비가 바뀌었는데 왕건이 집안에 있는 호족들하고 전부 결혼한 거 아시잖아요. 부인명이라고 여성을 했어요. 29명. 부인. 그러니까 전국의 호족들 딸이라든지 해서 전부 결혼해서 29명의 부인을 줍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문제가 뭐냐? 조금 지나면 그 사람들이 개인 병사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좀 어떻게 되겠어요? 왕을 중심에서 움직이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결국 뭐냐면은 지금 광종에 들어와서 광종은 이거 안 되겠다. 왕으로의 권위를 내세워야겠다 보면서 대성에 절을 하나 만드는데 그 절 이름이 여기 나오는 봉은사예요. 봉은사에 굉장히 중요한 데다가 어떻게 했냐면 왕건 동상을 모셔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일본이 그 천안 일 있으면 가서 아련하고 하듯이 그걸 해놓고 제일 높은 데 위에 놓고 왕건 동상으로서 중요한 거기서 항상 왕이 찾아가서 그렇게 하고 신하라고 같이 이렇게 하면서 왕의 권위를 올리시잖아요. 그게 되고 나서 2년 동안 그 다음에 봉은사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오히려 왕건 동상을 여기다가 올립니다. 그래서 951년에 왕건 동상이 지금 만들어진 걸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이따 제가 유튜브를 일단 한번 보여드리는데 머리에 쓰고 있는 모자가 통천단이라고 그러니까 하늘하고 통한 단입니다. 그러니까 황제만이 쓸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고려시대 시작을 하면서 나는 황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광종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고려시대는 그 뒤에 왕 2명이 더 그런 적이 있었고 조선시대는 중국의 제후국을 자처했죠. 근데 조선이 끝난 무렵에 처음으로 저희가 영어하고 황제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바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고려 동상은 어떤 의미가 있냐? 나는 황제가 쓰는 말을 머리에 쓰고 있다. 이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고려시대 때는 고려의 모든 상징물들 중에서 가장 시정시하는 게 고려의 왕건동상.
그런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왕건동상이 언제라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암암사에 이제 왕건의 제사를 지내도록 1490년에 태조 원년에 바로 주식하잖아요. 그래서 암암사 절에서 그냥 아마 영정도 원래 암암사에 태조의 영정이 있었답니다. 왕건이. 그러니까 거기서 아마 그냥 제사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배성에 있는 고려 왕건 동상을 거기서 거기로 보내는 거죠. 그 해에.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종왕이 네 왕을 제사지내서 사람을 정했잖아요. 그 당시에 영정도 줄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상도 거기 있으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동상을 개성을 다시 보냅니다. 그래서 왕건의 무덤, 견lum이라고 하는데 왕건의 무덤 그 옆에다가 땅이 묻어버리는 거예요. 왜냐? 왕건 동상을 폐쇄시키면 안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왕실들이 있고 벌써 전 왕조를 무시하게 그럴 수 있으니까 폐쇄를 못하고 왕건 문 옆에 땅을 파서 거기다가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거기 묻혀서 500년 동안 잠들었다가 다시 발굴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1993년이 아니고 1992년이에요. 어떻게 해서 발굴이 됐냐? 김일성이 태조 왕건 룰을 보더니 너무 좀 초라하다. 저기를 좀 크게 제대로 해라. 이렇게 명령이 내려져가지고 그래서 왕건 룰을 대대적으로 대보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땅을 파다가 옆에 하다가 왕건 동상이 나왔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게 왕건 동상인지 모르고 이건 무슨 고려 깁상이다 이렇게 생각해놓고 그냥 꽁리 같은 판죠. 그러니까 가리는 데도 좀 비슷하고 이런 상태에서 좀 팠어요. 그런데 그게 왕건의 동상이라는 게 나중에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 보면은 수리전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392년에 왕건 동상이 나서 1420년이니까 세종이 어떤 제사 지내는 거 틀을 완전히 세팅시켰을 때까지는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고려 태종교라는 이름, 그 다음에 사위사라는 이름을 가질 때 동상이 여기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종이 그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걸 다시 개성으로 보내라, 누더라 이렇게 해서 갖고 그리고 한 20년이 있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수리전이라고 정해져 있는 동상은 무덤 안에 묻혀 있는 그런 상태였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영정은 계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국 전쟁 때 영정도 타버린 거예요. 그러면 왕건 동상에 관련된 영상 제가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 보시면요, 황제를 상징하는 통성과 하나씩 있죠. 아주 굉장히 귀합니다. 얼굴 여기 보시면은 얼굴 경우는 고려 통일신라시대 기도 모습은 아니고 조금 백제의 강사 사유상 같은 것도 아니면서 그런 모습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상당히 굉장히 잘 만들어진 그런 이게 동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동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동이 아니에요. 원래는 이 동이 뼈대고요. 여기에 흙을 이렇게 진을 깃고 이런 걸 해가지고 살처럼 이렇게 해서 좀 두툼하게 이렇게 해있고 그 다음에 옥으로 만든 띠를 두고 그 다음에 버선 씻고 해서 상대 높은 자리에 딱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저 경복이나 가면 임금을 있는데 큰데 위에 그러면 이제 그런 데 가서 전부 절하고 이렇게
요거 그냥 이거. 그런데 이제 저 모습 보는데 여기에 발굴했을 때 비단청 같은 게 이렇게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살도 이렇게 해서 좀 거기다 붙였고, 그 다음 비단을 다 입힌 상태에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학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나요. 그리고 이제 이게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인물로 만든 조각상이 딱 두 개밖에 남아있는 게 없어요. 하나가 이 왕건동상이고 또 하나는 왕건의 스승이신 스님 나무로 만든 상. 딱 우리나라에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건동상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러고 지금 현재는 평양에 거기에 이제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은 뭐냐 하면 어쨌든 주민분들이 됐건 해가지고 평양에 대해서 복제품을 갖다 모시는 거. 뭐 돈 주고 사는 문제가 아니니까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 주민분들이 좀 이렇게 하시고 싶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바로 그 상입니다. 2018년인가 고려에 관련된 전시를 했어요. 여기 2018년. 저도 가서 봤거든요. 근데 그 옆에 자리를 비워놨어요. 왜냐면 이제 왕건동상 옆에 딱 보면 이제 두 개가 아주 훌륭한 건데, 그쪽에서 협조를 안 해준 거죠. 그러니까 아마 숭의전 있는 이 동네라든지 이쪽에서 어떤 의견 얘기하고 다를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모시겠다.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굉장히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오래된 동상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좀 세계적으로 희귀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남북 통일의 어떤 연결고리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것을 말씀을 때문에 필요하면 다른 것들 있으면 주시고요. 어떤 다음 우리가 6강 때는 어떤 형태가 되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저런 비전을 실천할 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 우리가 이 비전을 실천할 수 있는 게 왜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자주 찾고 싶고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게 있죠. 오두산 전망대가 유명하다. 그러면 1년에 15만 명이 왔다. 저는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왜? 전망대 한번 보고 커피 한잔 마시고 사먹고 그리고 갈 때 쓰레기 버리고 하는 거예요. 오면서 항상 내연 쫙 한번 그러면 결국 15만 명이 쓰레기와 내연을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죠. 그렇다면 오두산 전망대에서 도움이 됐던 게 뭘까요? 커피 한 잔? 커피 얼마 받을까요? 3만 원 받나요? 4만 원 받나요? 아무리 비싸도 만 원은 못 받을 거죠. 그게 그러한 관광은 필요하다. 우리들한테 중요한 건 뭐냐? 자주 가야 된다. 그러면 봄과 가을에 숭의전에서 제사를 지낸다. 그때 사람들이 와서 봤다. 그럼 1년에 2번이죠. 근데 그 제사를 어디에서 사람들이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1년에 한 번, 2번 오는 게 아니라 주말마다 가르치면 더 좋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봄, 가을,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어떤 이벤트가 있으면 봄에 말라가 좋으니까 나 그럼 여름에도 올 거야. 또 가을 그게 있고 또 가을도 올 거야. 겨울에 줘요? 뭐예요? 또 나 겨울에 올게요. 이렇게 해서 자주 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매주 뭐가 하면 주말마다 와야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일에 오면 좋겠죠. 제가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그런 거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15만 명이 버스 타고 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물로 왔다고 물로 사라지는 이런 거는 곤란하다. 이런 거를 제가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밤에도 못 먹으면 더 좋죠. 낮에 왔다가 밤에 하려면 저녁 먹어야 되죠. 늦으니까 여기 자고 없어? 여기서 자고 가죠. 그럼 다음에 아침에 새벽에 집을 못 가겠죠? 아침에 먹고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먹어서
가려고 했더니 또 가는 길에 뭐가 있다고 그러는데 또 거기에서 그거 보고 점심 먹어요. 네. 우리가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아까 그거하고 연관이 되는 겁니다. 빈도 쓰고 자주 올 수 있게 언제든지 올 수 있게 그러한 기준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고, 이번에는 어쨌든 한 번 오면 오래 일어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반나절만 왔다 갔다 끝났습니다. 반나절 왔다 갔다 뭐 할까요? 커피? 그렇죠? 점심 여기서 먹을까요? 안 먹을 것 같아요. 더 맛있는 데가 근처가 아니니까 어디 둘러보고 근처에 마트 가서 점심 먹고 여기 구경만 하러 오지 여기서 식사? 굳이 여기서 식사할 이유가 있을까요? 굉장히 없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오래 머물게 할 거냐 하는 걸 생각한다면 여하튼 여행을 미리 여행을 만들어야 돼요. 왜냐면 오면 차 타고 와서 가는 게 아니라 오면 여기서 뭐 걷는 코스가 있으면 거기서 걸어갔다 오고 아니면 뭐 자전거 타고 들어오고 그렇죠. 아니면 체험도 하고 뭐 여기 오니까 어떤 체험을 할 수 있더라 모닝 체험을 하더라고요. 봄에 바쁘지만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으면 그거 한번 해보고 가자. 그러면 일단 한번 반나절 돼요. 그렇죠. 바로 못 가요. 저녁을 먹고 가요. 그리고 어떤 걸 자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느리거나 복합적인 여행이 돼야지 오래 머물 수 있다. 그러면 여행 계획에 한 분이 쓰는 게 당일치기로 하면 커피, 점심 정도밖에 안 되지만 여기서 1박을 했다고 어떻게 될까요? 자는데 20만 원 먹죠. 식구도 나면 30만 원짜리고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틀 자다 보면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자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자기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야간 관광 같은 거 있으면 그렇죠. 밤에 너무 피곤하게 하느니 여기서 자고 가자. 대신 내일 아침 나갈 때 어디 들어보고 가자. 이렇게 계획을 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오래 머물고 근데 중요한 거는 오래 머물고 그 사람들이 싶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억지로 싫은 걸 하게 할 수는 없어요. 한 번은 하지만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다음에는 찾아오지 않을 거는 거죠. 네,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까이 알아봤고요. 진짜 그러면 우리가 지역 발전 방향이 이상면의 매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가고 싶다.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 이런 걸 없으면은 그런데 갈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냐면 시간과 공간과 사람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보거든요. 그러니까 미상면에 오면 여기는 고려다. 고려? 다른 데 가서는 고려를 볼 수가 없는데 미상면 오니까 고려를 볼 수가 있다. 그다음에 고려를 느낄 수 있다. 이런 거. 시간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 1000년은 벌써 올라가요. 그러면 고려다운 것들이 뭐가 있어야 되겠죠? 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고려 음식을 먹으면 기억이 남겠죠. 고려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고려 음식이 뭐라고 하는 거는 여기 있는 분이 연구를 해가지고 그 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거를 개발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안 믿어요. 하지만 비상면에 사는 믿겠죠? 순위적이고. 믿게 하는 방법. 예를 들어서 음식을 하는 우리나라 전문가가 있다. 그러면 전문가로 하더라도 고려 음식을 재현할 수 있도록 자문을 받고 해서 우리가 고려 음식을 개발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려왕국 동상에 거기에 옷을 황제 옷을 입혔고 그 다음에 옥으로 된 띠를 두르고 그 다음에 버섯 신발도 우리 시대의 최고로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꼭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음식점에 고려 복장을 하고 음식 서비스를 할 때입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실 때요.
그래서 고려를 그리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간인데 공간을 보면 어찌됐든 2, 3년을 대표한다 보면 중심에 수의전이 있고 나머지 상품들이 이렇게 옆에 붙어야지 수의전이 뒤쪽으로 땅이 약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 겁니다. 왜? 수의전은 그만큼 중요한 고려를 대표할 수 있는 우리 남쪽에 있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강화도에 고려 성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결국은 그 무신 정권들이 왕을 거의 그냥 얼굴 마감시키고 그 사람들의 정권하면서 그쪽으로 임시로 옮긴 거기 때문에 고려의 정통성을 얘기하려면 좀 많이 부족하다는 거죠. 고려 정치를 대표하고 하는 거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수의전밖에 없다. 근데 그 수의전을 가장 돋보 있게 할 수 있는 건 뭐냐? 고려 왕만의 동상이 있어야 되겠다. 가장 신성시하는 그 물건. 이제 그런 거가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고려의 거리를 만들 수 있겠죠. 고려 마을을 만드는 건 어려울 거고 고려의 거리를 표시하는 거는 쉬울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거를 우리가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떤 우리의 관광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안내판 같은 거를 저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고려를 대표할 수 있는 심벌을 만드는 거죠. 그 유적지에 큰 심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심벌처럼 우리도 고려를 대표하는 심벌을 만드는 거고 그리고 그 어떤 디자인을 만드는 거죠. 2, 3년만 독특한 디자인. 그래서 2, 3년에는 그 독특한 고려 냄새가 나는 디자인으로 안내 표시에 이렇게 쫙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고려 마을을 통째로 만든다는 건 비용이 많이 든다 보면 제가 말씀드린 그런 거를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정부에다가 제안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아무것도 안 하면서 뭐 해달라고 막 절대 안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은 건 뭐냐? 우리 이 고려의 것도 있지만 그 옆에 주상절이 있고, 그렇죠? 임진강도 있고, 그건 너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 다음에 우리는 걸어서 갈 수도 있다. 강도서. 네, 그래서 가능하면 이 인근에는 걸어서 갈 수 있는 걸 해야지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이동 수단 같은 거를 이렇게 체험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아이디어를 내다 보면 이분들이 목표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런 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동수단 같은 거는 걸어서 트레킹할 수 있는 코스를 좀 만들어 보면 차가 왔다 하더라도 수리전에서부터 그러면은 이 장두봉 해가지고 어디 가는 길이 있으니까 어디까지 갔다 오는 걸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 끝에 갔을 때는 뭔가 재밌는 걸 하나 만들어 보면 됩니다. 포토존도 좀 만들어 보면 됩니다.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와서 차를 가지고 오면 주차를 시켜 놓지만 여기서 걸으면서 잠깐 갔다 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한번 주겠다. 그 다음에 자전거도 좋고 아니면 이동수단 같은 거를 요즘에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으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해서 하면 된다. 여러 가지 좀 영어로 해보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제가 이제 지금 내년 초에 보면은 정동역하고 그다음 연천역이 개통되잖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자동차를 한 가족 단위만 손님으로 받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대중교통 이용을 해서 수의전까지 올 수 있게 만들어버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좀 어르신들, 돈 많은 어르신들이 좀 많습니다. 어르신들 운전하기 부담스러워 하실 수 있어요. 친구들하고 이제 전철도 만들어줬으니까 거기 가면 예를 들어서 수의전 가는 버스가 한 시간에 한 대씩 있대요. 그렇죠? 뭐 3시간에 한 대씩 이렇게 하면은 이건 안 되고 1시간에 한 대씩 연천 전체를 수리하는 것이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되니까 이러면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제가 늘 그걸 생각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자동차 탄 사람들만 손님을 받을까? 그리고 평일은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우리가 잘 만들면 평일에는 학생들 학교에서 단체로 버스 타고 오는 거예요. 평일. 주말은 대중교통을 위해서 언제든지 여기 찾아올 수 있게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이 여기 머무르게 할 수 있는 이런 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어떻게 낼 것인가 하는 것을 제가 포인트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지 않을까요? 자, 이번에는요, 우리가 이제 항상 이런 거 할 때는 좋은 질문을 좀 던질 필요가 있어요. 자, 세 가지입니다. 제가 첫째 말씀드리면, 그러면 우리 고객은 누구일까요? 그러니까 우리 마을을 누가 어떤 사람들이 찾아와야 될까요? 그러면 자동차를 타서 가족 단위로 이제 엄마, 아빠, 아이들 이렇게 그동안 왔다면 그 사람들만 오는 걸까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중고학교 학생들을 요즘 현장 학습들 많이 하니까 그런 학생들을 올려면 거기를 좀 찾아내셨어야 되겠다. 뭐 이것도 경기도만 해도 학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평일날 그런 데만 가봐도요, 정신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연인들, 이분들도 역시 차를 이용해서 많이 오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대중교통이 되면 더 많은 연인들이 딴 데 안 올 수도 있어요. 야, 우리 아주 젊은 사람들은 뭐 대학생 아주 젊은 사람은 차가 없을 수가 있고 아주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차가 없을 수가 있죠. 네. 근데 그 사람들이 차가 있어도 아마 걷는 게 더 좋아하면 차 가지고 여기서 밤낮에 갈 걸 그분들이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 하루도 잘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두산 전망대에 15만 명이 왔다, 10만 명이 왔다, 이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한 사람이라도 얼마나 오랫동안 머물고 여기서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고 나 다음에 또 올 거야 라고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것들을 보여야 돼. 그래서 또 하나 우리 고객 중에는 기업 단체 고객들이 있어요. 저도 기업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기업 단체 고객들은 대기업들은 돈을 깎지 않습니다. 비싸게 받아도 그만한 가치가 있다면 얼마든지 줍니다. 그분들이 올 때는 무조건 차로 오죠. 버스로. 그러한 대기업들과 연대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냥 뭐 하나 만들었으니까 와라가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만들 때 처음부터 우리는 어느 부분을 우리 고객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그러면 그분들은 뭘 원할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이 왔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뭘 원할까? 만약에 가족 단위로 왔어. 아이를 데려왔어요. 그분들은 뭘 원할까?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요즘에는 여자분도 운전을 하니까 아빠가 운전을 하고 갈 때도 아빠가 여기서 운전을 했다 그러면 아빠는 오기 싫을 거예요. 운전만 하자. 그러니까 이제 차를 가지고 왔다 하더라도 여기 와서 뭐 걷는 게 있겠는지 가족들끼리 같이 즐길 수 있겠으면 그렇죠. 갈 때 운전만 하면 되니까 엄마 아빠도 같이 즐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음식점이 있다 하면 어떤 음식점이 좋을까요? 음식점에 옆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걸 만들어 놓으면 애기 데리고 있는 엄마들은 딴 데 안 가고 우리 미성년 수의사 앞에 그 음식점들 그거 애들 잘해서 기왕 점심 먹고 거기 가서 먹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애들 옆에서 쪽파도 있고 놀이터 이렇게 있고 얼마나 좋아요. 엄마도 편하고 편한 마음으로 식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디다 초점을 맞출 것이나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학습도 굉장히 중요하죠. 엄마 아빠가 와서 고려의 역사에 대한 공부도 새롭게 하고 또 고려 역사를 아주 지루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체험도 할 수 있게 하고 재미있게 놀 수 있는 것까지 만드는 거면 같이 오라고 그랬죠. 애들도 거기 가자고 하면 우리 거기 가자고 그럴 거고 엄마 아빠도 거기 가면 좋으니까 가자 이렇게 되겠죠. 또 한 번에 와서 다 못 봤어. 그럼 다음에 우리 또 오자 이렇게 되겠죠. 네, 여러 가지 우리들이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느 분들을 이렇게 목표로 잡을 건가 그걸 생각하고 그분들이 진짜 뭘 원할까라는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팔 것인가. 자, 호떡을 팝니다. 예를 들어서요. 호떡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2만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에? 아무리 특별한 호떡 내가 그게 5,000원 넘게 넘을 것 같습니다. 5,000원 받았다. 좋아요. 호떡 누가 먹을까요? 요즘 젊은 사람들 먹을까요? 10명 와가지고 10명 아까 치면 호떡 누가 먹을까요? 한 명, 두 명? 별로 흥미롭진 않아요. 자, 그러면 그 호떡을 마음으로 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호떡 먹어보니까 별로 그거 호떡 거기서 먹지 말고 우리 나가서 어디 우리 집 근처에 호떡 그게 더 맛있다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돈스러운 사람 입장에서는 그 비싼 거 좀 먹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안 될까요? 뭐좀 매출했는데 뭐 짜장면 먹고 뭐 싼 거 막국수 먹고 그러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하더라도 한번 가족들이 나오면 10,000원, 20,000원 그냥 야 언제 또 먹냐 음식 먹자 하고 맛있어 보이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브랜드를 할 필요가 있어요. 오디오에 우리가 디자인을 만들었어요. 비상면을 대표할 수 있는 수기적으로 디자인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걸 우리가 멍컵을 거기다 그 디자인을 넣었어요.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원가는 3,000원이에요. 근데 딴 데는 없어요. 여기 와야만 있어요. 어떡할까요? 그거를 15,000원 받았어요. 비싸서 안 살까요? 여러분 호떡을 안 먹어도 이건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명이 왔다 보면 뭐 5명, 6명 이게 살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여기만의 색깔이 잡힌 고려적인 그런 문양이 있고 또 고려적인 어떤 그런 디자인이 들어가 있고 또 수의적인 어떤 특별한 게 들어가 있고 이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안 살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딴 데 없는 거 여기 아니면 안 되는 거를 우리가 만들어내면 땀 흘리면서 호도 안 팔아도 되고요. 그냥 우아하게 우리 저 학생이나 누구 시켜서 팔게 하면 그냥 줄을 서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쓰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사실 이렇게 내려가는 건 제 전문 분야예요. 사람들이 잘 안 알아주시죠. 왜? 회사 안 보는 물론 눈에 보이는 게 좋지. 그냥 안 보이면 우리가 제각을 치료가 하지 않으니까요. 자,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비상면에서 역사 문화적인 그런 유저를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어려운 점이 있을 걸까요? 이런 거를 제가 미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 우리가 모든 마지막 강의 할 때는 여러분들이 사회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얘기를 많이 하셔야 되고 저는 그냥 제가 이렇게 식사할 때 들리는 얘기 좀 그냥 어디서나 나올 수 있는 얘기만 잠깐 적어보겠습니다. 일단 관이 주도하는 사업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담당자가 바뀌면 사업이 바뀝니다. 맞죠? 근데 그 담당자는요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자주 바뀌어요. 연속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무원분들이 기획도 아주 잘하시고 그 다음에 예산도 잘 나오시지만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뜻보다는
그분들이 사업을 따올 때 이렇게 목표를 했던 거를 또 실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또 새로운 거에서 또 승진도 하셔야 되고 또 사업도 인정받으셔야 되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려문화 축제는 나중에 제가 또 바로 말씀을 드릴 거지만 지금 이제 고려문화 축제도 우리가 이제 빨리 넘어가고 고려문화 축제도 있지만 그것이 지금까지 연속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지역의 어떤 어려운 점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칫 예산에만 신경 쓰다 보니까 정착, 노하우라든지 이런 사업을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또 이런 게 어려운 점이 있어요. 우리 지역에서도 사람을 인재 키워야 되는데 이런 점에 어려운 점이 있죠. 네,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주민 의견 반영이 미흡하다. 그러니까 처음에 기획할 때부터 관에서 만들 때 처음부터 주민들하고 함께하기가 어려워요. 너희들 바쁘시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하고 이게 괴리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의 뜻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주인 의식이 없어져 버리다 보니까 만일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또 문제가 있으니까 저는 잘 모르니까 이제 다음에 마지막 강의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점은 좀 얘기를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를 이제 아이디어를 그냥 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가 수미전 관련돼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이건 아까 말씀드렸죠? 왕망 동산 안치 사업 너무나 중요하죠. 황제의 나라를 표방한 왕조이 시간인데 고려 왕실에서 가장 신성찬이가 나무라고 왕국을 강화하기 위해서 거기에 고려 왕원의 동산까지 만들어 놓고 신성시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게 있고 그러면 만약에 지금 평양에 박물관에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수리전에 그 복제품을 하더라도 그게 우리 수리전에 안 치는다고 한다면 이상은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네, 바로 그런 거죠. 그리고 그분들이 오면 동상만 보는 건 안 되겠죠. 네, 역사에 대한 것도 좀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일단 주민들이 주도가 돼서 이걸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공무원들이 바뀐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다음에 어느 공무원 온다 하더라도 주민이 우리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하고 우리가 지금 이걸 제안했기 때문에 다음에 연속수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죠. 하는 일은 내버려두지 마시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이 주도하기보다는 남북관계가 좀 어려우니까 오히려 주민들이라든지 아니면 학계라든지 아니면 어쨌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관이 주도하기보다는 민간이 주도가 되는 어떤 그런 거를 오히려 주민들이 먼저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이제는 주민들이 먼저 목소리를 냅니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신선 제례가 통과로 되는데 이걸 역시 좀 간단하게 해서 체험할 수 있는 식으로 좀 아주 심플하게 해서 영상을 준비해서 이런 거를 주말마다 이렇게 체험하는 걸 만들면 또 어떤가 이런 생각해봤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로는 이제 고려를 운영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어수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의 어수정이라고 임금이 마시던 물이라서 주로 조선시대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제 우리의 이 어수정은 그런 의미보다는 그러니까 고려의 왕검이 철원에 닿게 왔다 갔다 하면서 머물렀던 방암사가 원찰이며 그렇죠?
그 원찰에서 자고 거기서 물도 마시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뭐 이거는 이제 어느 분이 말씀을 또 하셨지만 저는 이거 약수사업 좋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브랜드를 만들 때 왕만 약수 우리 브랜드를 하나 런칭시키는 것도 좋겠다. 그리고 이거는 예약제다. 딱 500병만 하기에 딱 만든 거예요. 1부. 왜 그러냐? 비싸게 받아야 돼. 그리고 그 브랜드를 왕과의 브랜드를 만드는 거죠. 제대로. 그리고 그것도 글로벌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유튜브나 인터넷 보고 굳이 수익적으로 찾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물 한 병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1,000원 받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 사람들은 물을 마시는 게 아닙니다. 왕문의 브랜드를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하루에 몇 병 안 나와요. 자, 10,000원 받으면 안 살까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요. 지금 반타죠? 지금 반타 같은 거 많이 있어요. 그게 아마 보니까 상당히 많은 거예요. 고구려 성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세계에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구려 자연방을 연구소에 그러니까 그거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품을 오면 또 안내도 하고 여기 오면 이 지역구를 이렇게 연결된 상품들을 또 소개하고 이럴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평안 물도 있고 자전거 도로도 있어요.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다 보게 만들어야 되겠죠. 수영장에 와서 쉬고 가라. 그럼 이 사람들이 좀 쉬어야 될 때 만들어줘야 되겠죠. 여러 가지 연구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또 주상들에 또 센터를 하나 만들어 보시더라고요. 그럼 거기에 센터하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수용 전에 제일 큰 센터가 있어야 돼요. 이 센터가 중심이 돼서 동일인 주상전 쪽에 센터하고 연결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호르고르 허리가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도 홍보가 나고 또 연결시키고. 그러니까 그런 홍보관이나 어떤 그런 센터보다 더 큰 중심이 되는. 그러니까 연천 서부에서는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러한 이 거점 지역으로서 위상을 걸맞는 걸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먹고 쉬고 하는 건 무조건 여기 와서 쉬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출발하게 만들어야 되죠. 자,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우리가 화해가 제한할 필요가 있겠다. 아까 말씀드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하고 여러분들이 주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거는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반이 먼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먼저 얘기해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이건 정식으로 제안할 만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순위선 고려역사 박물관. 아까 말씀드렸죠. 연천 서구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센터를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 그게 순위선 고려역사 박물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거는 큰 규모죠. 전국 선사 박물관보다 더 크게. 그리고 호로호로 홍보관보다 훨씬 더 크게. 왜? 고려 역사를 가르치는 고려 역사 박물관이니까. 16명의 고려 출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나라를 건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반 이상의 나라를 건지신 그런 분들을 해야 되고 고려 왕을 제사지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왕건 동상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이유가 되겠다. 반대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왕건 동상은 큰 돈 들여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해서 하다 보면 전국적인 이슈가 됩니다. 그렇죠?
그때 여러분들이 정식으로 수의성 고려사 박물관에 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요령을 그러면 열정적인 연구를 해달라. 여러분들이 정식으로 제안하시고 그분들이 한 거를 한 거대로 한 계획을 마지막에 하시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세미나실도 많이 만들어야 되고요. 학생들이 오면 그 세미나실에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어린아이들 오면 어린아이들 코너를 만들어서 어린아이들 거기서 좀 놀게 만들어놓고 엄마 아빠는 또 넓은 데서 커피 한잔 마시고 또 야외에서도 딱 임진강으로 가볼 수 있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데가 만들면 아주 최고겠죠. 네, 상상만 해도 진짜 가슴이 이렇게 벅차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군다나 역사에 관련된 토론을 한다면 무조건 여기 와서 고려사고 고려에 대한 세미나를 수도권에서 한다. 그러면 여기 와서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경주 가서 해야 되는 고려 역사에 대한 세미나나 국제학술 세미나나 무슨 발표를 하는데 경주 가서 해야 되나요? 아니면 공주 가서 해야 되나요? 아니면 강화도 가서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 다음에 고려마을 조성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거는 제가 지금 고려마을을 하는 이유는 앞에서 제가 고려의 거리를 말씀드렸죠. 고려의 거리는 선을 서로 잇는 거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여러분 주민들이 그런 걸 해달라. 큰 건 안 들어가면 금지될 거예요. 그럼 그런 걸 해서 테스트를 해서 제대로 성공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잘 나왔어요. 반응도 좋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고려마을을 용역을 줄 수 있어요. 해달라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고려마을에 대해서 용역을 줄 거니 용역을 그러면 연청을 통해서 해달라. 그러면 금액이 크지 않잖아요. 그럼 하면 주민들이 요구했으니까 주민들 의견을 많이 반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게 고려마을의 마스터편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고려 역사 박물관에 들어갔는데 고려 마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첫 단추 끼듯이 처음 시작을 누가 하는 거냐? 누가 부르셨어요? 첫 시작. 작은 거라도 주민들이 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이거는 다른 사람이 안 해줍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문제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마지막이 아니고 제가 준비한 게 생각보다 많네요. 이제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중이 나서야 하는 이유로 그게 이제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아까 우리가 수행전에 대해서 제가 쭉 설명을 드렸죠. 최근 동영상 말씀 제가 안 드렸어요. 이거 준비했습니다. 보시면요. 2009년도에 수행전 종합정부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실 거예요. 마스터 플랜 사진 보셨나요? 보신 분? 안 보셨나요? 저 그거 보고 감동받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저기 임진강에 있는 게 배수인가요? 저 주차장 보고 한쪽에 임진강에 저 있는 거죠. 배수컴퓨터에서 그쪽을 이제 강변에 이렇게 거기를 볼 수 있게 이렇게 꾸며놨고 배우도 이렇게 어디 갔다 오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주차장 있고 또 이제 비상용석 쭉 오면서 여기는 또 고려에 관련 큰 건물도 짓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잠도 보는 쪽에 또 전망대도 이렇게 마스크가 이렇게 있고 제가 그거 보고서는 깜짝 놀랐어요. 아, 성유만 돼 있구나. 용량만 했구나. 그렇죠. 그래서 그 이후로 진행된 거는 고려문화재가 진행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고려문화재도 좋지만 저는 사실 생각하는 게 뭐냐, 건물이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그걸로 사람들을 일단 유입시키는데 더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삶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거리 조성은 뭔가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돼 있을 때 우리가 고려 문화 축제 같은 걸 하면서 그거를 완성시킨다는 계획을 해야지 고려 문화 축제로 소망을 하는데 처음부터 축제를 해버리면 사람들이 뜬금없이 뭔 축제에 이룰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수기전은 여러 가지 아이템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걸 시작하신 상태에서 2, 3년 지나서 분위기가 좀 무르익고 그러면 그 중심에 고려문화 축제 같은 걸 딱 집어넣으면 맞죠. 근데 처음부터 고려문화 축제를 집어넣어버리면 이게 너무 힘들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거는 순서상으로 좀 집중해가 좀 어울리고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은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린 그런 것들 선행이 보셨구나. 그 다음에요, 2013년도에는요, 합술 신고기이 개최됐어요. 여러분 가보신 분 계세요? 모르시죠? 거기서 고유 공산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우리나라 최고 관사인 노무현 박사였어요. 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합술제, 그 다음에 종합정기교회 수립 다 했잖아요. 근데 주민분들은 잘 모르시죠? 그거 하는데 돈 많이 썼을걸요? 용역하는데 몇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행사하면서 뭐 몇천 원 썼겠죠. 어차피 수인전에 관련돼서 이미 돈이 이렇게 지출됐다는 거죠. 자, 제가 그 다음에 수인전 대문조사를 2014년도에 했습니다. 이것도 주민분들이 또 한번 설명을 다 저런 것들은 주민들 설명을 한 번 정도는 형식적으로 다 있어요. 네. 제가 말하는 건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너는 돈 낼 수가 있어. 진짜 정작 중요한 거는 한 말도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또 어렵게 했지만 그것도 몇 번 하나 가져야 돼요. 왜? 판단자가 바뀌었어요. 예산이 없습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2014년도에는 지금 수리전에 제외하는 것이 연천군 지방 향토문화재로 등록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개성항시 종친에서는 지금 매년 농가를 제대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개성항시 종친에도 하고, 그 다음에 신주공신 그분들이 또 참여하시는 고려 수리전 보존회 두 군데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고려시대 때는 고려가 당연히 다 왕족이 왕신이나 그분들이 했죠. 하지만 수리전으로 이쪽으로 넘어와서는 여기서 처음에는 왕실들이 했지만, 그렇죠? 이게 어느 정도 정착이 난 다음부터는 왕실 후손들이 한 게 아니고 조선시대 때는 다 정부에서 예관 보내서 하면은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그 이후로 이제 지금 왕실 종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이제 중요한 관계에 계신 분들이
연천군, 두 번째는 개성왕치 종친회, 세 번째는 주민. 자, 그러면 주민들은 뭘 하셨을까요? 여러분들한테 그냥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그럼 뭐,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뭐 하셨나요? 여태까지. 네? 바쁘셨죠? 바쁘셨죠? 다 바쁘세요. 안 바쁘다가 어떻게 더 바빠? 제가 지금 오늘 5번째 하는데 어찌나 바쁘신지 제가 계속 자꾸 미안하다는 얘기 뭐 전혀 받지도 않아요. 내정한지 아니까. 다행스럽게도 작년에 수기전을 어떻게 좀 우리 지역에서 잘 살려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경기 지역발전연구원이 작년에 만들어졌어요. 연천에 있어요. 경기도에서는 민간 무슨 최초의 연구입니다. 박사건이 그 인가가 되려면 30년 넘어야 되고 많은 인재들이 있어요. 거기서 세미나를 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작년에 여기 오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여기서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작년에 그 얘기가 끝나고 사실 이번 오늘 이 교육은 연천군 통일평생교육원에서 주민분들이 우선 알아야 됩니다. 주민분들이 먼저 알고 주민분들이 우리 미상원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알아야 할 거 아니냐.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한번 정리해서 한번 제대로 한 6번 교육을 해보자. 그래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나서게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강의는 첫 출발이죠.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에 하는 거는 여러분들 손으로, 여러분들 입으로 말씀하시고 그거를 저희가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하는 거는 다음 주가 처음이에요. 첫째, 현황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주민이 나서야 할 이유는 일단 관주도 사업은 단계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따올 수 있어요. 그 예산은 주민들의 피와 땀이랑 마찬가지죠. 그 예산을 따올 수 있습니다. 예산을 딸 때는 잘 포장해야 됩니다. 잘 기획해야 됩니다. 그러면 공무원분들은 또 그런 걸 너무 많이 해요. 그걸 알아요. 그래서 따옵니다. 그럼 실행은 공무원분들이 하기 어려워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실행 어렵습니다. 또 공무원 한 분 계시다고 한 군데 오래 있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바뀌면 새로운 담당자가 가잖아요. 그럼 새로 공부를 하시고 또 그 사업을 할지 말지 또 결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1년이 또 그냥 둥둥처럼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보니까 새로 오신 분은 또 새로운 사업을 해야 돼요. 왜? 과거에 했던 사업을 하면은 인정받기가 어려워요. 그분도 또 새로운 걸 해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 입장을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그분들의 입장을 제가 충분히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느냐 사업 일관성이 없다 이렇게 보실 수 있죠. 주민들이 보시는 거죠. 그 다음에 그분들은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서는 성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긴 호흡으로 가는 거는 좀 어렵다고 봐야죠. 그렇지 않을까요? 10년짜리 프로젝트 할 수 있을까요? 3년짜리 프로젝트, 이런 거, 2년짜리 프로젝트, 아니 당장 프로젝트, 그러니까 어떤 걸 하느냐, 뭘 유치하잖아요, 기업. 그럼 한 1년에는 막 건물이 들었었잖아요. 이런 거를 전부 하려고 하는 이유가 네, 건물 지금 험하잖아요. 운영, 유지 보수, 그거는 다음 사람이 알아서
그분이 나쁜 게 아니고 생리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사업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관주도 사업의 한계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분들의 입장을 충분히 안다고 보면 누가 나서야 되겠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아무리 잘해도 3년 하거나 2년 하거나 이런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주민이 돼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뭐 여기 떠나시기 어렵죠? 뼈 묻으시는 거예요. 나가시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나가시면 친구도 없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잘 돼도 주민들이 감당하셔야 되고 잘못돼도 주민들이 감당하셔야 돼요. 지금 자식들은 뭐 서울 나가 있고 내가 안 올라가고 그러죠.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역사, 문화, 유적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는 거를 여러분들이 천안을 띄워보시면 제가 보기에 한 5년 내로 이사오는 자식들이 있을 거예요. 제 말이 틀리지 않아요. 왜냐? 지금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요. 서로 좋죠. 화려하죠. 근데 여기는 공부하는 사람과 돈 못 버는 사람이 점점 극단적으로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자식들도 공무원이거나 이러지 않으면 못 버티니까. 네? 그리고 나이 들면 이제는 요즘은 퇴직도 빨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식들을 같이 우리 부모님이 여기서 버텨주시고 이렇게 멋진 일을 만들어주신 덕분에 자식들이 이제 여러분들 집에 와서 제가 거들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시간이 5년 내로 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바쁘신 게 필요하지만 또 한쪽으로는 저는 좀 못막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 개인 일에만 집중해야 될 것인가? 우리 공동체, 우리 지역 일은 누가 하냐? 공무원이 할까요? 우리 지역은 어떻게 되고 하는 거죠? 남한테 맡겨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해야지. 내가 하지만 들자더라도 내가 해야지. 누가 하겠어? 시작을 일단 하시고, 이제 그게 이제 제가, 그리고 또 하나는, 하니까 아니,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거 모르겠다? 그러면 이거 누가 할 수 있지? 찾으세요. 그래. 그거만 찾는 사람 많아요. 그러면서 일 없어서 노는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한테는 이걸 주고,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했는데, 이건 잘 모르겠다. 이거 좀 도와주라.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도 여기까지 다 하실 필요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호떡을 직접 만드실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브랜드를 만들고, 샵이 있고, 음식점이 있다. 그런 거 만들어놨다. 그럼 거기서 팔면 되는 거예요. 아르바이트 일자리 주면서. 그렇죠? 대신 이게 개인들로 하면 안 되고 마을로 해서 또 여기 계신 분들이 마을로 하더라도 수익이 나거나 3분의 1이든 이렇게 다시 막 우리 공공은 이걸 필요로 해주고 이렇게 하면 이게 상생작용이 일어나니까 이제 여러분이 우리 나라를 위한 삶을 여기까지 너무 열심히 사셨으니까 지금 이제 그렇게 사지 마시고 좀 말년에 좀 우아하게 바쁘고 일 좀 덜 하시고 한 시간 덜 하시고 마을에도 좀 한 시간 못 하시고 하는 분들 이렇게 왔지 주민 이렇게 계셨으면 이게 무슨 박수죠? 이제 박수 제가 동의하신다는 박수를 들어도 되겠죠? 박수 한번 더 치세요. 어제 강의하면서
이렇게 뜨거운 박수가 들리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하시려고 하는 전부 사업이에요. 내 개인 사업이 아니고 우리의 사업이에요. 그럼 우리의 사업이 성공하려면 적어도 세 가지는 준비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한 명이나 두 명이 미쳐야 된다. 그러니까 다 바쁘다고 해도 그 일 때문에 최소한 한 명이 그걸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일이 진행돼요. 그러니까 한 명이나 두 명은 무조건 미쳐야 돼요. 거기서 제정신 들어와가지고 나 일해야 되고 패기 주면 안 돼요. 한두 명 미쳐가지고 딴 일이 집안이 있어도 안 하고 이거를 끝까지 나가서 붙들고 있을 사람이 있어야 돼요. 또 이게 그런 사람이 있도록 또 여러분들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생계 때문에 그런다면 또 십시일반해서 최소한도 많이는 못줘도 이런 식으로 해서 달래면서 그래도 이 동네에 당신하면 뭐하나 달래는 건 필요하죠. 미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그래서 어쨌든 이게 무슨 새로운 일을 할 때 되면은 사실 누군가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누군가의 피와 땀과 눈물이 전쟁되지 않고서는 새로운 일은 절대 예언하지 않는다. 그럼 우리 자식들이 다시 우리 2, 3년 그리고 돌아와서 진짜 새로운 일을 멋진 일을 하게 내 한번 그렇죠? 젊은 때는 아니지만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데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인생에 공짜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동체적인 많으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제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이상협회도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마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조직이 많은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외부 이런 거 좀 잘 아는 사람들하고도 연결해야 되니까 저희 이제 지역 같은 그런 것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이 지역에 마치 분란이 있으니까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이제 어떤 형식을 갖추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다가 때려치고 그렇게 하지 않게끔 약간 강제적인 그런 틀을 만들어서 한번 좀 밀고 나가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기에 하나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필요 없어요. 요즘에는 각계의 전문가들이 경기가 안 좋은 걸로 노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돈 구해받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라는가 보면 돈 안 받고도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돈을 움직이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매력적이냐 이런 것 때문에 이 일이 돌려볼 수 있고 이런 자기 포트폴리오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기 경험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여러분들이 주위의 전문가를 얼마나 이상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의 박수까지 받아서 힘이 나고요. 오늘 말씀드리는 건 이제 우리 지역의 핵심이 되는 순위전을 아주 신경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순위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말씀드렸고 특히 왕문 공사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마음은 내가 만들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제가 그 비전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걸 실천하면 잣대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현안과 문제점 잘 예시만 드렸어요. 다음 주 우리가 토론을 할 겁니다. 또 하나 활용 방안 보색은 제가 그동안에 나왔던 자료들 거기다 제가 좀 제 생각을 조금 못한 정도입니다. 새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같이 토론을 하는데 새로운 쌈한 걸 꺼내지 마시고 일단 있는 것들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걸 먼저 얘기하셔서 그런 걸 모아가지고 정리해서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할 수 있는 건 많은데 중요하다. 오늘은 그냥 제가 내일을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음 주 마지막 6강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많은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마지막 시간, 다음 주 내일을 위한 준비에 대한 시간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괜찮으신가요? 질문은 아까 제가 아마 그랬죠? 순위를 다시 생각한다에 대해서 사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질문하기 어렵고요. 우리 마음을 내가 만들어야 된다. 이 부분은 제가 좀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질문이나 다른 의견이나 제가 얘기 잘못한 데 있는지 한두 분만 질문이 없을 때 굉장히 섭섭해야 하는데요. 그런 질문할게요. 네. 들은 강의들은 보강을 말씀드리지만 너무 이상적이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요, 아주 좋은 말씀 하셨어요. 제가 오늘 1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세상 일이라고 하면, 한국 사람, 그 소수의 사람들의 열정으로 된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최근에, 월드컵 같은 경우는 객관적으로는 안 되지. 객관적으로는 필요 없어. 하지만,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저는 사실 좀 무모한 면에서 좀 많이 가지고 있죠. 저도 그렇게 그런 면이 좀 많이 있었죠. 무모하죠. 하지만 많은 성공을 이뤘어요. 근데 그 성공 때문에 많은 실패를 했어요. 하지만 저는 지금 이 오늘과 같은 이런 교육 프로그램은 사실 처음인 겁니다. 정부죠. 교육을 하고 그 연단위에서 운명연단위에서 교육을 하고 그 운명동에 사시는 분들하고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이 앞으로 어떻게 해서 좋겠는지를 제시를 하고 마지막에 지역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평소에 생각했던 얘기를 쏟아내시고 그걸 정리한 거를 주민의 약속, 주민의 다짐, 주민의 소원 이런 형태로 정리한다고 하는 거는 그것까지 어렵지 않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만들어보고 이거가 여러분들이 좀 보완도 하시고 해서 이 정도면 우리 생각이 충분히 담는다고 판단이 되시면 군수님 연구도 하실 수 있고요. 또 내일을 하시고 다음 주에 하시면서 조례가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의회가 여러분들이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일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음식을 뭔가 만들어내야지 일이 되는 거지. 네. 오늘 여기서 좋았다고 집에 가서 잊어버리고 다음 주 오는 거로 잊어버리고 안 오시고 이렇게 되면 네, 벌써 우리는 한 말도 나갈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좋은 질문 하셨어요. 네, 결국은 우리가 이제는 나섭니다. 이거 한번 해보자. 저도 이제 이거 하고 떠나가는 게 아니고 저도 연구원 소속으로 있고 연천 자주 오고 막고 미래의 연청 국민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외롭지는 않을 수 있겠다. 힘 합쳐서 한번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 오시면 안 되면서 가져가셔도 되고 왜냐면 다음 주에 가져오실 거면 가져가시고 여기다 놔둘 거예요 전부 다. 아니 저거 12. 김영웅 씨 말씀이 좀 많이 뭐? 말씀이야. 아니 그 12는 다른 사람하고 한 사람 가져가야
왜? 아니, 왜요? 아, 보통 남자들은 자기를 필요하고 거기서 앞까지 갔다 여자들은 그거 얼마나 좋아해. 안 받으신 분, CD 안 받으신 분, 이명웅 CD, 저기 부위원장님 이명웅 CD. 부위원장 얼마나